축구협회에서 총 27건의 위법 내지는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 이 중 뭐 하나라도 네. 대가리 받고 사과를 하고 석고대죄를 해도 뭐 모자랄 판에 요즘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표현으로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 혹은 전광판을 보지 않고. 네. 일단은 조금 희망적인 거는 박지성 선수가 인터뷰에서 소신 있는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축구협회 빼고 모두가 다 한마음인 것 같다. 축구협회장은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은 관리 능력이 안 뛰어나고 정직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뭔가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사실 거의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와서 행동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요거 판 뒤집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문체부 감사가 있었고 감사 결과가 11월 5일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튿날 바로 축구협회에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반박. 해명문, 해명문의 형식을 뗀 적극적인 반박이 있었죠. 그렇죠. 네. 일단은 그 감사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체부가 이 감사를 한 3개월여 정도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화요일에 네. 결과가 나왔는데 축구협회에서 총 27건의 위법 내지는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 27개 찾아낸 것도 대단합니다, 정말. 예, 뭐 반대 근데 그 27개 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게 안 나왔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저희가 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던 그런 몇몇 가지가 있었는데 콕 집어내지 잘 못했더라고요. 어쨌거나 개수로 확실한 뭐가 센 게 없으니까 개수로 밀어붙여서 27개를 일단 찾아냈고 질보다 양으로. 네. 제가 그러면 저 중간에 갑자기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 27개 만약에 이제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있는데 말을 안 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뭔가가 있었다면 문체부가 지금 앞장서서 야 너희들 이런 잘못했잖아. 누가 책임질 거야를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게 없었던 걸 보면 하여튼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근데 어쨌든 또 대중이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포커스가 이전에는 정몽규, 홍명보 감독 이쪽에 맞춰져 있었는데 어라? 이거 보니까는 아주 여기 그냥 적폐 집단이네. 뭐 이렇게 일을 지저분하게 하고 매끄럽게 못한 게 왜 이렇게 많아?라는 이 새로운 이미지를 또 투영시켜줬다라는 그런 부분은 나름 문체부가 뭐 이뤄낸 소득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을 잘 못해가 아니라 얘네들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했네를 뭔가 좀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를 생각했었고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 요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없었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정몽규 회장 그리고 김정배 실무부회장 그리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이 세 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달라. 네. 지금 그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제명, 해임 그리고 자격정지 중에 최소한 하나를 골라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 자격정지. 그렇죠. 최소 제명, 해임. 적어도. 근데 이제 이거를 해가 아니라 해야 되지 않겠는가의 정도의 뉘앙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체부의 굉장히 유려한 표현들.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힐링. 정몽규 회장에 권고한다. 이걸 굉장히 돌려서 얘기를 하면서 약간 피파의 그런 어쨌든 갖고 있는 명시적인 부분, 정치적 간섭은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살짝 피해가는 그런 테크니컬을 보여줬는데, 근데 결론은 그거죠. 그 부분을 권고하고 치유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협회가 할 것인가, 할 수 있나, 실제적 이게 이행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일단 뭐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지금 당신들이 한 얘기 중에 오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이거를 이제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반박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이거를 이제 순순히 따르겠다 내지는 협조하지 않겠다. 뭐 하여튼 따르지 않겠다는 쪽으로 지금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협회 입장에서는 지금 정몽규 회장의 사선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한다 안 한다 지금 결론 내는 거 자체가 위험할 수 있고 협회 입장에서는 일단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죠.
정몽규 회장이 출마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았죠. 네. 그 전에 뭔가 결론이 나오면 지금 안 되는 뭐 여러 가지 이게 문은 열어놔야 되니까요. 축구협회 그리고 입장에서. 정몽규 회장에 대한 그 징계 부분을 결국은 이제 문체부가 하는 얘기는 대한축구협회 내 공정위원회에서 이거를 판단을 해라라고 했는데 공정위원회 소진위원장이라고 저기 법무부 광장 변호사신데 이분이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그게 원래 명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 즈음해 가지고 공정위원회 명단이 비공개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은 그 공정위원회 누가 임명했냐? 정몽규 회장이 임명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임명한 공정위원회에서 과연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 정지를 선고할 수 있는 그런 깡이 있을까? 배포가 있을까? 체육회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기용 회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지금 스포츠 공정위원회 13명 멤버가 몽땅 다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이기용 회장에 대해서 부적격입니다. 탈락 도장을 찍을 수 있을까?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축구협회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협회 입장 자체의 입장이 벌써 약간 좀 문체부의 어떤 감사 결과를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로 이미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거부도 거부지만 당분간은 결론 안 내고 계속 시간을 좀 끌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어쨌든 지금 문체부가 정권이 지금 반이 남아 있고 정몽규 회장은 뭐 사선 좀 뭐 출마한다 안 한다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거의 분위기는 뭐 사선에 대한 의사가 있다라는 게 다 주변의 중론인데 사선을 하면은 그러면 지금 정부 체제에서의 문체부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국정감사나 현안 질의 때 보면은 민주당한테도 찍혀 있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은데 정몽규 회장이 사선이 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도 내내 문체부하고는 냉전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 댓글 잠깐만 보면은 필교 제이님이 P급 라이센스 발급권부터 27건 저게 약한 건가요? 약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아쉬운 점은 더 강력한 게 나오길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약한 한 게 아니라. 건이라도 네. 정말 이거 하나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게 사실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했던 건데 네. 그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사실 문체부도 권고 이상의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뭐 그렇지만 사실 이번 27건 안에서는 다 권고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궁금해지는 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게 만약에 조금 더 강력한 게 나왔다면은 권고 이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문체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권한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와서 말씀드리지만 축구협회장 물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축구협회가 정말 심각한 뭔가 비리나 실수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거는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 지금 중국 정부가 이 중국 축구협회 뭐 회장도 뭐 구속시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피파가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중국 축구협회가 뭔가 비리에 연루됐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고 명백한 그걸로 비리나 법적인 비리였기 처벌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피파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뭔가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건 결국은 이제 돈과 관련된 네. 이제 그런 문제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이 문체부가 발표했던 그런 내용 뭐 그 있잖아요. 뭐 미니 스타디움을 짓는데 그 안에 뭐 사무실 공간을 원래 안 짓기로 했다가 지었다. 약한. 이걸로 그걸 가지고 정 회장 뭐 결정적인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약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구속 사유 정도 나와야 구속 일반 그 사안에서 구속 사유 정도 나와야 이제 축구협 문체부에서 좀 더 강력한 권고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불법적 행위를 통한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 추구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송준 기자가 얘기했죠. 중국 축구협회가 지금 협회장 날아가고 대표팀 감독 날아가는 게 뭐냐? 대표팀 감독은 자기가 그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수백억 원의 돈을 횡령했다라는 그렇죠. 부당한 얘기가 이득을 있었고, 취했고 축구협회장은 승부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연루가 돼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감옥으로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정몽규 회장은 이게 뭐 정몽규 회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중 급여를 받고 있다라는 게 나오지만 뭔가 이게 뭐 정몽규 회장의 사적 이익 추구에서의 명백한 그런 금전 출납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으니까 그까지 갈 만한 요즘 한때 유행했었던 스모킹 건이 나오질 않았다. 스모킹 건은 없었다는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27가지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양으로 좀
커버한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거 그냥 음모론입니다. 저의 뇌피셜이고 문체부가 이제 그 만약에 어떤 게임을 할 때도 이제 내가 가진 패를 한꺼번에 확 놓지 않잖아요. 야금야금 하나씩 놓는데 지금 약간 약한 거부터 냈다가 좀 아껴놨다가 이렇게 나와? 그럼 이번에 큰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캐비넷을 열어라.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저는 시나리오 상으로 본다면 사실 지금 그런 걸 꺼냈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이기영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출마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그 표 관리를 그동안 열심히 해왔고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물론 뭐 이렇게 대중적인 그런 이미지는 지금 굉장히 나쁘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축구인 안에서는 정몽규 회장의 입장을 이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투표권 가진 분들 중에. 네. 예, 뭐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일단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사실 문체부에서는 지금 시점에 못 나오게 만드는 게 문체부의 계획상으로는 최선일 텐데 그걸 지금 못했다는 건 앞으로 뭔가 더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날 그 기자회견 하신 마지막 결론. 이 결론은 그거예요. 대한축구협회가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가지고 지 멋대로 일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뭐 이런 것들을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너네 이거 시정 공고를 준다라는 정도까지가 한계인 거고. 뭐 있다고 하면은 지금 천안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천안에 짓고 있는 거기에 이제 들어간 협회 지원금이 2년간에 걸쳐 77억 원인데 그거 다시 회수하고 너네 이거 징벌적 과징금 부여하겠다. 그 정도인데 77억이면은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면 협회 예산의 한 5%도 안 되죠. 그래 5%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협회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게 과징금이 돼가지고 그 원칙적으로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부담은 크지만 이게 뭐 우리가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백기를 들 정도의 지금 코너까지 몰린 상황은 아니라고 치명타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게? 볼 때는 자체 판단했다는 거겠죠. 제가 지난번 방송 나와서 사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얘기했었죠. 예. 네. 배드민턴 협회가 그런 식의 징계를 내린 거를 보고 이게 축구협회를 그대로 이제 따라가기 전에 이제 해본 거일 수가 있다 얘기를 하고 사실 저는 그때 뭐 100억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얘기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77억이고 아마 그 징벌적인 이제 배상금이 나올 거예요. 네. 예, 문체부에서 그걸 분명히 부과를 할 건데 그 징벌적인 그 배상금이 부담되는 건 사실 지금 축구협회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은 뭐 융통해가면서 지금 돈을 대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이제 숨통을 약간 쫄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서우정 기자가 얘기한 대로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운영을 하는 1년 예산을 감안했을 때 사실 그 금액은 치명타는 아니다 분명히. 그리고 팬들이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스포츠 토토 지원금이 1년에 한 400억이 된다는데 그걸로 숨통을 조일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스포츠 토토 지원금은 대한축구협회 지원이 된다기보다는 대한축구협회 보고 너네가 우리 정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 사업을 대신 하라라고 이제 맡긴 거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도 대한축구협회가 제대로 사업 안 하고 제출하는 서류에서 구멍이 나 있으면 그것도 다시 회수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스포츠 토토 수익으로 발생하는 거를 각 종목별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 안 주겠다라고 하면은 뭐 아니면 프로축구연맹이라든가 다른데 이제 대상들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토토 지원금은 용처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뭐 대한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에서 크게 문제가 생길 요소는 좀 적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답답해 오는 게 뭐냐면은 지금 뭐 모든 걸 떠나서 아까 뭐 필교 제이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77억 지원 것도 있잖아요. 이게 이런 비위나 문제점의 기준을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낮추죠. 축구협회에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짜증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축구협회에 맞춰가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중 뭐 하나라도 뭐 진짜 속된 말로 대가리 받고 사과를 하고 석고대죄를 해도 뭐 모자랄 판에 자꾸 이게 기준을 낮춰가니까 아니 뭐 77억 다시 토해내고 배상금을 토해내도 그래도 사퇴할 일은 아니죠. 애초에는 이거 5억만 발생해도 이거는 돈을 함부로 쓴 거 아니에요. 저는 안타까운 게
사실 뭐 협회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정몽규 회장하고 한번 선거에서 붙어보겠다는 사람이 명백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얼마나 공격하기 좋은 거예요. 당신 때문에 지금 당신의 그 잘못된 판단과 일처리 때문에 협회가 300억 넘게 지금 손해를 보게 돼서 당신이 회장 자격이 있어라고 정치적 이제 싸움을 붙일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럴 사람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정몽규 회장은 뭐 이러면서 그렇죠. 이러면서 뭐 그러고 있는 거죠. 아, 그 일설에 따르면은 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는 정몽규 회장 만약에 안 나가도 본인의 의중대로 움직일 이제 후계자, 소위 말하는 후계자를 심을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그냥 무조건 출마였던 걸로 저도 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플랜 B를 준비는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문체부가 이제 감사 결과도 나오고 27건의 이런 뭐 문제점도 드러나고 뭐 여론은 그것 때문에 더 악화됐고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서 정말 갑자기 출마를 못하게 될 상황이 올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는 차원이고 사실 앞에서 서우정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나 못 나가겠네 정도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사실은 이 모든 꼬여 있는 상황을 풀 수 있는 확실한 마스터키는 정몽규 회장이 불출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도 오케이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한 잘못을 진 사람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서로 조율을 해봅시다라고 갈 수가 있는 것고 있고 많은 부분도 협회가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은 여기서 이제 문체부와의 냉전은 아마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 마스터키를 정몽규 회장이 꺼내서 꼽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안 할 건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뭐 냉전이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결국 뭐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학습된 그동안의 과정으로 본다면은 축구협회는 특히 정몽규 회장을 필두로 한 수뇌부는 결국에는 뭐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아마 이들은 머릿속에 그 뇌피셜로 이렇게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로 가서 시간이 지나고 만약에 우리나라 월드컵 가고 또 분위기 한번 반전되면은 그때 또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이제 본인들 나름대로 희망 회로를 돌릴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번에는 축구 팬들이 다를 것 같거든요. 저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표현으로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 혹은 전광판을 보지 않고 네. 정광판을 보지 않고. 네. 뭐 정몽규 회장도 제가 볼 땐 지금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아 주변에서 니들은 떠들어라. 네. 나는 내 계획대로 가겠다인데 그렇죠. 저는 뭐 제 개인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합니다. 정몽규 회장이 가장 쫄리는 거는 문체부가 저렇게 시정 공고를 하고 당신의 명주를 위협하고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A매치 데이에 경기장 텅텅 비고 막 관중들이 안 오고 무관심을 보이고 이러면 이 사람이 진짜 그때는 조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데 사실 안 그렇잖아요. 그건 쉽지가 않죠. 네. 네. 그러니까 뭐 팬들의 입장이란 거는 각기 다른 이런 정말 축구협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국 축구의 미래까지도 걱정하는 축구 팬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건 상관없어. 나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보러 갈 거야. 그러면서 A매치데이에 와서 꽉꽉 채우는 팬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수뇌부는 지금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나 현안질에 가면은 좀 두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스폰서십이 지금 스폰서들이 빠지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한 것도 아니고. 네. 스폰서 불매 운동을 하면 되겠네. 팬들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뭐 여러 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이키인가요? 네. 뭐 나이키도 있고 한 네, 13개 뭐, 있죠. 13개? 네, 여러 13개 회사들이 정도 있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저는 안 되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 광화문에 축구 팬이 한 1만 명만 모여가지고 정몽규 퇴진을 외치면은 그때 쫄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런 것까지는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기획해서 해볼 만한 생각이 듭니다. 기획. 네. 그러니까 뭐 기획은 좀 이제 하지만 이거는 이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닿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만 명에 모아 보자 한다면 누가 할 건데. 일단은 그러려면은 축구인들의 사실상 팬들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는 일관된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논란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팬들 사이에서 사실은. 그래도 정몽규 회장이 이룩한 업적이 있고 그래도 현대가에서 정몽규가 맞는 게 낫지 않아? 라는 목소리를 최소한 제 기준에서는 댓글이든 유튜브든 어디가 됐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예.
뭐 기껏해야 나오는 게 그 바닥이 그렇지 뭐 정도의 약간 자조 섞인 목소리였지 이 사안이 논란이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여론 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아직까지 뭐 간간히 나오긴 합니다. 좀 미진한 점이 있다면은 그 내부에 있는 축구인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가장 정석적인 거는 정말 그 이 대중들 축구인들 사이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축구인 누군가가 이 더러운 이 정몽규 회장 체제의 더러운 상황을 내가 한번 타개해 보겠소 라고 하면서 손들고 이제 나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명분도 있고 물론 이제 대의원 지지를 받는 거는 현실적인 수싸움이긴 하지만은 또 이게 흐름에 따라서는 또 확 여론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희망적인 거는 그래도 박지성 선수가 인터뷰에서 나름 이제 소신 있는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요즘 그 박지성 이사장이 이 대한축구협회 관련해서 아주 매운맛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그 사실 지난 7월에 문체부 행사였나요? 거기 가가지고서도 그 논란의 책임을 지고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그 취지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이제 그 JS 파운데이션 관련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국정감사를 보면서 분노하는 이런 축구 팬들의 마음을 내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 예, 축구협회 빼고 모두가 다 한 마음인 것 같다. 뭐 축구협회장은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은 관리 능력이 안 뛰어나고 정직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뭔가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사실 거의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뭐 박지성 이사장만큼의 이런 센 발언을 하는 축구인들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죠. 그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라면은 이제 박지성 전 선수. 예, 이사장, 네. 이사장. 선수.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와서 행동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축구협회 나가겠다.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요거 판 뒤집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박지성 이사장도 개인적인 뭐 여러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한국에서의 어떤 일을 완전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리는 거에 대해서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축구인들 그래서 소신 있는 젊은 축구인들이 말을 하고는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한 명이 행동을 해주면 요거 좀 판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안타깝죠. 일단은 뭐 옳은 소리라면 언제든지 축구 팬들이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